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높은 단지의 매도 시점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박 선생님은 요즘 들어 밤잠을 설칠 정도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집은 박 선생님이 평생 모은 돈으로 장만한 첫내 집이었고,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추억이 고스란히 깃든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날아드는 고지서 하나가 그 추억 위에 부담이라는 무게를 덧씌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동산 보유세였습니다. 처음엔 견딜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노후 대비용이니 언젠간 가치가 오를 거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오르는 공시가격과 세율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부담을 키워갔고, 퇴직 후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박 선생님에게 보유세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삶의 무게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보유세를 내기 위해 연금을 일부 해지하기도 하고, 자녀에게 손을 벌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언제까지 이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하나? 지금 집을 팔아야 할까 아니면 좀 더 버텨야 할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님은 동네에서 만나게 되는 또래 이웃들과 이런 고민을 종종 나누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집 한 채 있는 것도 죄야? 보유세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은 몰랐지. 팔자니 아깝고 안 팔자니 부담이 너무 크고, 많은 이들이 박 선생님과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노후 보장이라고 여겨졌던 부동산 자산이 이제는 삶을 위협하는 족쇄가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어느 누구도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직접 구청 세무상담 창구를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상담 직원은 공시가격 인상 흐름과 세율 구조, 그리고 보유세 감면 대상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숫자와 공식만으로 마음속 고민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 선생님은 매일 밤 자신의 집과 유사한 조건의 매물이 얼마나 나왔는지, 어떤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가 동향을 듣고 세금 전문가와 상담을 예약해 절세 방법도 물어보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박 선생님은 단순히 지금 집을 팔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만 건강과 평온한 일상은 다시 얻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유세를 감당하기 위해 무리하는 삶은 박 선생님이 꿈꾸던 노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선생님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집이 나를 지켜주는 공간이 아니라 내 삶을 조여오는 무게가 되었음을 인정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 결심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매도 시점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무조건 오를 때만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고민했습니다. 그는 재산을 정리해보다 작은 평수의 단지로 이사하거나 전세로 전환의 생활비를 가볍게 할 방안을 고려했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컸습니다. 추억이 깃든 공간을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고, 혹시라도 가격이 더 오르면 어쩌나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집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집에서 벗어나야 살 수 있는 때도 있어요 라고 말입니다. 그의 결단은 가족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차츰 아버지의 삶의 철학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시간을 즐기세요. 이제는 집이 아니라 삶이 중요하니까요. 박 선생님의 선택은 집값이 아니라 삶값을 택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삶은 무게가 아니라 여유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 있어 세금 부담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소득은 줄어드는 반면 보유세는 해마다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이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우선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뉘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기본 세금이며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할 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세금이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 보유 자체가 위험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보유세가 부담스럽다고 느껴질 때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입니다. 즉, 현재 집을 유지하면서도 생활비와 기타 고정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보유세를 내기 위해 기초연금이나 연금저축을 해지하고 있다면 이미 경고 신호가 울리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주택을 자산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이 내 삶을 압박하는 구조가 되었다면 매도 시점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둘째로는 현재의 집값 흐름과 미래 전망을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책, 금리, 경기 상황에 따라 요동칩니다. 무조건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보유세 부담이 큰 단지일수록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가격이 정체되거나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세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매도하겠다는 생각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도 정확한 정점을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보유 부담이 커지기 전에 내 생활 여건에 맞는 시점에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연령과 건강 상태도 고려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뿐만 아니라 관리 능력도 줄어듭니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나 유지비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간단한 문제도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보다 소형 평수나 관리가 쉬운 주거 형태로 옮기는 것이 삶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보유세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의 변화까지 함께 고려해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합니다. 넷째는 매도 시기를 정할 때 세금 절감의 전략을 함께 구체적인 사례로 보는 보유세 부담 해소와 매도 시점 전략. 서울 강동구에서 오래도록 단독주택을 보유해온 김 여사님은 최근 몇 년 사이 보유세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한때는 그 집이 가족과 함께 지내던 따뜻한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자녀들이 모두 분가하고 넓은 공간에 혼자 남겨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집은 공시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었고 매년 수백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주택 노후화로 인해 유지보수 비용도 상당했고 혼자 사는 노년의 여성으로서는 감당이 어려웠습니다. 김 여사님은 처음엔 집을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집만은 끝까지 지키고 싶어라는 마음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유세를 내기 위해 자신의 적금을 깨고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현실이 이어지면서 그녀는 점차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조언도 중요했습니다.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았더니 현재의 집을 양도할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오래 보유한 덕분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양도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이 말을 듣고 그동안 막연하게 느꼈던 두려움이 조금씩 해소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집의 규모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녀는 넓은 단독주택을 매도하고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신축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집은 관리가 수월하고 대중교통도 가까워 외출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보유세는 현저히 줄었고
남은 자산은 노후를 위한 여유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는 경기 남부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던 최 선생님의 사례입니다. 최 선생님은 은퇴 후 이 아파트에서 아내와 단둘이 지내고 있었는데 그 단지는 재건축 기대감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며 보유세가 매년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당장은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었기에 팔지 말고 버텨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 선생님은 판단했습니다. 집은 언젠가 가격이 조정될 수 있어도 지금의 세금과 생활비 부담은 현실이니까요. 그는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여부, 공시가격 흐름, 거래량 추이를 면밀히 검토했고 결국 매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보다 작은 평수로 갈아탄 그는 관리비와 보유세 모두 절감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내와 함께 더 넓은 삶의 여유를 되찾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처럼 보유세가 높은 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매도 시점을 고민할 때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금 혜택 조건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양도 차익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시장 분위기입니다. 해당 단지의 거래량이 활발한지, 매도 가능한 수요층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삶의 구조 변화입니다. 집을 유지하는 것이 삶의 여유를 줄이고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팔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맞는 시점과 조건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가장 차분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정부의 보유세 정책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 금리나 시장 흐름에 따라 부동산 시장 역시 급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매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기준은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면 그 시점이 바로 행동해야 할 순간이라는 점입니다. 이제는 자산을 지키는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가치는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유지 가능성과 안정성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집에서, 이 세금 아래에서 내 삶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만약 그 질문에 선뜻 답을 내릴 수 없다면 이제는 용기 있게 한 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보유세 부담 회피를 위한 실질적 전략과 중장년층의 현실적 선택. 보유세 부담이 높아질수록 중장년층, 특히 은퇴 이후 고정 수입이 없는 분들에게는 한 해 한 해가 무겁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여러 방법이 존재하며 이런 전략을 잘 이해하고 실행하면 불필요한 부담 없이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중간에 임대나 겸용상가로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주소 이전이나 가족 간 증여 등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요건이 어긋나는 경우도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득이 적은 노령층일수록 종합부동산세 감면이나 납부 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소득이 적고 해당 주택에 장기간 거주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보유세 일부 감면 또는 납부 유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를 모르고 계시거나 신청이 복잡하다고 생각해 그냥 포기하고 세금을 전액 납부하시는데 사실은 주민센터나 세무사 사무소를 통해 간단히 상담만 받아도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공시가격 확인을 통한 이의신청 제도 활용입니다. 매년 발표되는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보다 너무 높게 산정되었다고 느끼실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 단지 시세와 비교 자료를 잘 준비하면 충분히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주택이나 비인기 단지의 경우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사례도 많으니 매년 발표 시기를 유심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갈아타기 전략입니다. 말 그대로 부담스러운 주택을 매도하고 보다 보유세가 낮은 지역, 평수, 구조의 주택으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단순히 세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를 줄이고 관리 부담을 줄이며 생활의 질을 올리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대도시의 고가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인근 중소도시의 신축단지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유세는 물론 전반적인 생활비가 감소하면서 훨씬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자녀와의 사전 상의 및 증여 전략입니다. 부모가 고령이 된 후에도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녀와 상의하여 증여나 명의 변경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세금 절감이 아니라 향후 상속, 증여세를 포함한 종합적인 재산 설계입니다. 무턱대고 증여하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여 가족 전체의 자산 운영과 이전을 장기적으로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임대 활용 전략입니다. 만약 아직 매도 시점이 아니라면 해당 주택 일부를 임대해 보유세를 충당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상가 겸용주택 등은 부분 임대를 통해 고정 수입을 확보하면서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를 시작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 여부, 기간, 임차인 등록 등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세금보다 무서운 것은 내가 몰랐다는 이유로 생기는 불이익입니다. 일곱 번째는 장기적인 이사 계획 수립입니다. 지금은 매도하지 않더라도